남북 정상회담. 네. 참 이번 주 초반에 이건 달궜던 네. 주제예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뭐 미국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월 8말 9초라고 네. 했다가 이제 뭐 9월 중순 이후로 넘어간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평양에서 열린다. 물론 지난번 이제 정상회담 때 평양에서 하기로 했지만은 지금 왜 평양에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또 뭘 이야기하겠다고. 지금 비핵화도 되지도 않았는데 또 무슨 뭐 퍼주기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비난도 나오고 있는 게 그러니까 현실이에요. 지금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쌀값도 네. 많이 올랐잖아요. 20만 원 막 이러니까. 아 진짜 많이 올랐대요. 예, 네. 그러니까는 또 저기 이게 뭐 시중에서 어떤 소리까지 듣냐면은 이 석탄 받고 쌀을 그냥 막 보내줘갖고 쌀이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렇게 소문이 도는 거 이것도 참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8.15 경축사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종의 이제 운전석에 앉겠다. 다시 한번 운전석에 앉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도 지렛대를 작용하고 또 김정은한테도 그렇게 하겠다. 굉장히 많은 포부를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핵화에 대한 시각이 현 정부와 또 이제 미국 측이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 정부는 비핵화는 가는데 남과 북의 교류가 비핵화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그렇죠. 것이고요. 그럼 미국 측에서는 지금 본다면은 야 남과 북의 교류를 하면 이게 나쁜 사인이다. 지금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데 교류를 하면 북한한테 야 대북 제재가 풀리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비핵화를 굳이 않더라도 대충 뭐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오판. 네. 잘못된 시도를 줄 수 있다라는 게 미국의 시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정부는 우리가 한번 그 얘기를 한번 어떻게 네. 생각하는지 이게 보면은 순서의 차이냐 아니면은 근본적인 차이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죠. 이게 이제 저는 기본이 시각의 차이입니다. 북한을 보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현 네. 정부는 북한을 제가 보기에는요 과도하게 선의로 보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비핵화하기로 했다. 그래 맞아. 걔들은 할 거야. 북한이 지금 급한 것은 경제 건설이야. 김정은 이야기했죠. 뭐 철도도 놔야 된다. 170조의 효과가 그러니까, 놔달라. 그리고 비핵화하겠다. 근데 약간 선의가 아니라 북한은 권력 집단입니다. 북한은 어찌됐든 국제사회와 지금 대치 중입니다. 북한이 핵을 쉽게 놓을 수 있을까? 이거예요. 자, 속된 말 칼 하나 가지고 있으세요. 가난한 집에서. 이게 자기를 버틸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측에서는 교류를 뭐 잘하면 그건 넣을 거야. 근데 걔들 입장에서 보면,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내 마지막 무기인데 만약에 북한 제재를 푼다도 마지막 안 풀었을 건데 이건 놓으면 난 죽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도하게 북한을 선의로 보는 거 아니냐. 현재 북한이 비핵하게 나온 것은 제재 때문입니다. 압박을 가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는 굴속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남북 교류한다고 그냥 뭐 풀어주면은 그래 풀리네. 중국도 풀어주고 남한도 풀어주고 하면 오케이 미국 없이 우리 버틸 수 있어? 라면 비핵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추워가지고 나온 겁니다. 예, 따뜻해갖고 나온 게 아니라 추워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 먼저 경제부터 같이 이렇게 도와주면서 그렇게 하면은 비핵화로 갈 것이다. 이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생각이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를 둘러싸고 있는 이른바 청와대에서의 그 운동권 세력들이 우리가 북한을 움직일 수가 있다. 그리고 미국도 뭐 이렇게 미국 눈치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경우에는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로 믿을 수 없는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순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북한에 대한 불신이 그동안의 결과를 통해 가지고 미국은 착실하게 쌓여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도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우리 정부 당국자 중에 그런 분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의 NL, 주사파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 가운데서는 북한을 환상시한 분들이 계세요. 또 그런 분들 가운데서는 남북한이 통일되면은 북한 핵이 우리 게 아니냐. 그 다음에 북한 핵은 우리 남쪽으로 해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미국의 공격을 위해서 자유형이다. 참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물론 자유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라는 건요.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 공격하는 것도 자유라고 합니다. 자, 북한이 핵이 있을 때 남한으로 경제에 뒤졌을 때 그리고 남한의 어떤 정권이 들어섰을 때 예를 들어서 보수 정권이 들어섰다. 그러니까 북한과의 좀 사이가 안 좋아졌다. 핵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다고 협박할 때 핵은 절대 무기입니다.
절대 무기이기 때문에 핵 하나를 서울에 터뜨린다면 그건 전쟁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 들어서 F-35 사오고 무슨 뭐 비행기 사오고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핵 한 방에 끝나는 겁니다. 절대 무기인데 이것을 가지고 있는 저쪽의 선의를 믿고 저것은 우리한테 쏘지 않을 거야? 뭘 믿고 그렇습니까? 뭘 믿고? 김정은한테 있어서는 권력이라는 것 이거를 잃고 어떤 자기가 그 아주 무지막지한 권력자 그거를 잃는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니 내가 죽었는데 뭐 이 세상에 뭐 있어서 뭐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김정은과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과연 서로가 진짜 확실하게 이해하면서 같은 단어와 같은 의무로 서로가 의견 교환을 하는지 저는 이게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제 참 외교적인 언사가 이제 굉장히 틀립니다. 외교적에서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참 좋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젯밤 많은 이야기를 우리는 했습니다. 라고 했던 건 회담이 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로 끝났다. 그다음에 더 이제 이건 상대방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건 아주 싸우고 왔다. 이야기입니다. 외교적인.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지금 대통령과 이른바 판문점의 다리 아래에서 무슨 이야기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깊이 있는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또 우리 뭐 서훈 국정원장이 북한 가가지고 어떤 얘기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전제는 북한의 뜻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우호적으로. 그런데 이제 북한이 현재 우리 정부가 가장 오판하고 있는 건 두 부분이에요. 북한의 뜻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것. 두 번째, 중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 중국 변수를 생각을 못한 겁니다. 북한이 뭐 미중 회담하고 남북 회담하고 나서 중국이 저렇게까지 깊이 개입돼가지고 북한을 끄집어내면서 대북 제재를 풀어줄 것처럼 해가지고 북한으로 하여금 자신 있게 힘을 얻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걸 고려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돼버린 겁니다. 북한에 갑자기 김정은 우리 대통령 앞에서 우리 봐서 나는 중국 못 믿는다. 중국 사람 나쁜 사람이다 하니까 그래. 중국 가서 고개 숙이지 않겠구만. 그래. 그럼 미국하고 더 친할 수밖에 없겠네. 자, 우리 쪽으로 끌어줄 수 있겠네.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시진핑이 야 빨리 와. 3번 만났어요. 3번 만나고 나서 야 임마. 우리가 뒤에서 후견해 줄 테니까 너 미국 쪽에 가지 않아도 돼. 아, 우리가 좀 미안했어. 이걸 생각 못 한 거예요. 이걸. 그거는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의 그 교포들이라든가 중국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중국 사람들의 그 정서를 통해 가지고 중국하고 북한이 어느 정도의 사이인가 이거는 우리에게 많이 이제 전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아니 근데 네. 우리가 약간 간과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이제 북한 사람들이 전번에 뭐 임종석 비서실장도 뭐 그런 이야기 흘러 나왔었지요. 뭐 그래서 청와대 고위 당국자들이 김정은 이쪽 북한 지도층들이 굉장히 중국을 싫어한다. 말씀 싫어합니다. 그러나 북중 관계는요. 6.25 때 네. 가장 전사자가 많은 나라가 어디였겠습니까? 중국이죠. 중국이에요. 우리는 뭐 북한과 우리 군이 아니라 중국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제가 한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많은 그 미국에서 공부했던 학자들 이제 그런 분들도 이 미국에서 볼 때 중국하고 북한의 관계 이걸 이렇게 보면은 중국은 어떤 경우든지 그때 뭐 우리가 이제 북한하고 보다도 뭐 중국하고 경제적으로 더 이제 굉장히 친밀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북한은 언제나 중국에게 선택될 것이다. 남한은 말하자면은 북한하고는 역사가 없다. 아, 그럼요. 그러니까 남한은 중국하고는 역사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한미 동맹과 또 6.25 이런 걸 모두 생각을 하면은 글쎄요. 우리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선의로만 해석이 가능한가? 35,000명의 미국 군인들이 6.25 때 전사했고 15만 명이 휠체어에서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할 수 있지만은 글쎄요. 만약에 미국이 참전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에서의 상상력 이거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그 역사적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중 관계가 네. 중국군이 30만 명이 숨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한군이나 우리 그렇죠. 국군이나 또 북한의 인민군보다 더 많이 숨졌어요. 그런 이제 혈맹 관계에다가 북한 정권이 수립된 이후에 지금 중국 정권이 북한 정권보다 늦게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만주에서 중공군과 이른바 장개석 군이 네. 격돌한 마지막 대륙을 누가 장악하느냐 마지막 격돌을 할 때
그때 북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수립하는데 중국의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던 나라 중에 하나가 북한인 거예요.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김일성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예우를 했었죠. 그래서 중국에서. 그런 북중 관계를 우리가 약간 그 비중을 고려하지 않고 자꾸 이제 북한 측에서 맞습니다. 김정은이 중국 들어가고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 김정은 정권을 핀셋으로 뻗어서 딱 제거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중국과의 그 오랜 역사적 전통, 그 다음에 북한의 대외 경영의 90%가 중국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과한 게 아니었더냐. 그렇기 네. 때문에 선의만 믿었던 거, 선의만. 그게 이제 현재 지지부진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할 때 이 보수 쪽에서도 찍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안보는 보수적으로 해주고 또 경제는 살리고 이러면서 우리 사회에서의 그동안의 문제점 같은 거를 해결하길 바라는데 어떻게 보면 점점 더 그 많은 분들이 유감스럽게 생각했던 그쪽 방향으로만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좀 성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인터뷰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 속에는 대북 문제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 봤어요. 네. 나도 뭐 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런데 뭐 대통령이 되면요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서 역사에 자기의 발자취를 남기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남북 관계는 스텝 바이 스텝 필요합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제재 국제 공조 우리가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지금 네. 대통령이 너무 성급하게 나갔다. 네. 난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왜 평양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남북한 실무회담입니다. 그렇죠. 지금 의전 따질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대통령 평양 가면 폼은 나지요. 다 공항에 내려가지고 북한 의장대하고 뭐 환성 파티. 이게 전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실질적으로 김정은과 이야기할 때 설득하고 김정은에 우리 카드를 보이고 한다면은 판문점 해서 충분한 거예요. 판문점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평양에 이미 갔었잖아요. 우리 대통령이 그 2번씩이나 그렇죠. 노무현 예, 대통령, 예. 김대중 대통령.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정말 답방을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서울로 오든지 정 안 되면은 싱가포르를 만나든지 미국에서 만나든지. 싱가포르 비행기가 좀 안 되니까. 아니, 제주도라도. 또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우리 그럴 비행기 정도야. 보내주면 되죠, 뭐. 싱가포르에서. 우리 비행기 보내주면 근데 되죠. 어쨌든 정말 판문점까지 왔지만 그거는 우리의 그 공동 구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서울이 왔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평양보다는 정말 실무회담이라면 아니 판문점 사고 김정은 개성서 자고 왔다 갔다 하면 돼. 우리는 서울서 자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박 3일로 3박 4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의전 필요 없습니다. 경호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무회담을 해야지. 전 굳이 평양까지 가가지고 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저는 제일 걱정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170조의 경제 효과 하면서 이제 철도를 놓겠다 하는데 여기에 뭐 그냥 온갖 나라들이 다 글로벌하게 저기 다국적 기업처럼 다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건 결국은 남한과 북한 간의 철도인 거예요. 기본은. 그렇지요. 저는 그 문제를 우리가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봐요. 저도 이제 네. 남북한의 화해 협력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뭐 비핵화 문제 해결돼 가지고 북한에 우리 기업들 들어가고 그래서 북한에 정말 값이 싸고 네. 우수한 노동력이 활용하면은 남북한 윈윈입니다. 그게 한국 경제 살아날 수 있는 중요한 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어정쩡한 가운데서 그렇다면은 국제 제재가 다시 이루어질 때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남북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국제 제재를 해제하기 전에는 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철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지금 북한의 철도는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단순히 김정은이가 생각하면 부끄럽다고 그랬잖아요. 네. 레일 좀 깔아주고 네. 밑에 이제 북한 철도는 네. 거의 다시 깔아줘야 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비용이 상상외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은 정말 이제 이 문제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적 동의가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저도 남북 교류와 남북 간의 그 경제 협력을 바라지만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의 효율성, 국민적 동의가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북한의 노동력의 수준이라든가 질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좋게 얘기하고 또 이제 우리가 말이 같으니까 언어적인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그동안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이질적인 그 체제 속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북한에 갔을 때 이제
북한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같이 일을 하는 이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저한테 한 10년 전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통일이 되면은 도저히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좀 다른 생각을, 이민도 전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통일이 됐는데 왜 젊은 친구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잔업을 해가지고 한 사람에게 이불을 줬답니다. 이건 다 실화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한 몇십 명이 찾아왔고 왜 우리는 안 주냐고. $2 달라고. 그래서 당신들은 일을 안 했고 이분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분한테 준 거다. 우리 공화국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해서 일주일을 그냥 시달려갖고 나중에 자기가 그냥 돈을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는 이렇게 이질적이고 이런 사고를 가진 북한하고 북한 주민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점이라는 걸 우리가 각오해야 될 거다. 저는 그 점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 이제부터 정말 이 170조의 경제 효과라는 그 분홍색, 핑크빛 꿈을 쫓기 전에 어떤 현실인가를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봐요. 예. 이제 남북한 경제 교류가 일어나면 현재 이제 북한은 네. 임금이 이제 개성공단 같은 $10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남아시아보다 훨씬 싸지요. 네. 그리고 이제 노동력의 우수성은 이제 동남아시아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 지금은 이제 북한 개성공단에 와 있는 사람들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남북한 교류가 본격적으로 되고 그러니까 개성공단 굉장히 우수한 노동력이 들어온 그럼요.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뭐 북한 전역에 뭐 우리 공단이 들어가고 한다면 이제 아까 그런 문제. 이렇게 이제 북한은 공산주의 사이에 굉장히 거기도 익숙한. 사실은 뽑힌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더 이제 시키면 이제 개성공단은요 정말 들어오기 힘듭니다. 거기는. 그런데 이제 이게 뭐 함흥에도 공단이 생기고 네. 평양에도 생기고 한다면은 이제 그런 현재 아직 공산주의적인 생산 문화에 익숙한 분들이 굉장히 문화 충돌을 그렇죠. 벌일 수밖에 없는 네. 것이죠. 이제 이런 네. 문제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지금 남북 간의 교류 좋고 저도 그런 날이 오기를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만은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적인 공조를 어긋나서 우리끼리 한다? 그렇다면 오히려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결과 이걸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모든 일은 얼마나 많은 목표와 얼마나 우리가 바람직한 결과를 얻느냐 그 길만이 제일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을 전 했으면 그렇죠.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명확해야 됩니다. 지금의 우리 목표가 비핵화냐 남북 교류냐 그러니까 어떤 걸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 목표를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계신 분들 꼭 먼저 잡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답은 나와 있는 거죠. 병행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병행이 쉽지가 않아요. 아니 답은 네. 나와 있죠. 네. 우리가 남북 교류가 문제가 아니라 비핵화가 문제죠. 그렇죠. 지금 그것 때문에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그렇죠.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청와대에서 뭐 비핵화냐 남북 교류냐 이거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우리 국민이 이해 못할 겁니다. 청와대는 아까 앞서 예. 말씀드린 이게 같이 가면 남북 교류가 비핵화로 도울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미국이나 국제 제재 실제 당사자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현재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 종전 체제 문제 이런 데서 가장 큰 카드를 가지고 있고 힘을 발휘한 건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시각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데 특히 이제 종전 체제 관련해서 우리, 중국, 북한이 한편이고 미국이 다른 이런 또 싸움이 좀 되고 있어요. 이 문제도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깊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앞으로 저희들 종전 체제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노무현 정권 때와 이 문재인 정권 때하고의 여러 가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네. 그것도 한번 저희가 통으로 한번 확실하게 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